안녕하세요. 요즘 2차, 아니, 1차 시험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네 개 맞으면 돼요. 괜찮아요. 절반 이상 맞으면 뭐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 한번 펼쳐보시죠. 111페이지. 무슨 능력이에요? 당사자 능력. 요 당사자 능력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여기 이제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역시 올해도 뭐예요? 속된 말로 요거는 뭐예요?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든. 저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는 사람도 아니고. 등기가 되죠. 그죠?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우리가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당사자 능력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일단 별표 5개 해놓고 요거 한번 우리가 보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어떤 거냐. 등기 신청 뭐라고 써놨어요? 능력. 등기 신청 적격. 이게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항상 한 개 맞든 두 개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능력. 요거는 적격. 다르다라는 거야. 아마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러면 유아라는 단서만 한번 다루면 돼요. 유아는 어때요? 2살짜리 유아예요. 2살짜리 유아는 어때요? 등기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업혀서 간다 그러지 말고 직접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아 앞으로 등기는 아파트 한 채 등기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거야. 이게 용어가 참 헷갈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유아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바로 자연인이야. 자연인. 그러면 이내는 무슨 인이 있죠? 자연인과 뭐가 있죠? 법인이 있죠. 그러면 자연인, 법인은 모두 뭐라는 거다? 등기, 신청, 적격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요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용어 정리가 우리가 돼야 되겠죠. 봐봐요. 저희가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가 뭐예요? 아들한테 2살짜리 아들한테 뭐예요? 요 집 한 채를 등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요 사람은 뭘까요? 현재 등기 명인이죠. 등기. 그럼 요 사람은 뭐예요? 장차 등기 명인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또 하나는 봐봐요. 그러면 등기는 누가? 요 사람 앞으로 되니까 얘가 요구할 수 있죠. 권리자. 요 사람은 뭐예요? 의무자.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 또 하나. 그러면 요 두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을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받아요. 등기 신청 적격자가 아닌가.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골라라.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격을 골라라.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용어 정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 우리 캐치해 둘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죠. 박찬호 장학회라는 게 있어요. 박찬호 장학회는 어때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읽어봐요. 비법인이거든. 비법인. 그러면 비법인은 등기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럼 좋은 일이니까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등기 명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등기 명의는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되는 거야. 자체.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리가 없으니까 어때?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등기 신청인을 줘야 돼. 그럼 등기 신청인 그러면 뭐예요? 누굴까요? 박찬호 장학회 대표자 아니면 회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가 자체가 명의가 된다.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인은 누가 된다? 대표자, 관리자. 그럼 신청인과 명의는 일체, 불일치하죠. 그럼 사용자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전자신청 불가능. 최소한은 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최소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출제된 거 한번 봅시다. 매년 출제돼요. 농협협동조합이 있어요. 농협협동조합. 교자로 번지만. 법인이죠. 많이 발전했네. 이제 농협 이러지 않고 요 자체로 등기가 될 수 있어. 근데 민법상 조합은 어때요?
법인이 아니거든. 그럼 누구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총유합유, 합유. 작년에 출제된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등기 신청 적격은 뭐예요? 등기가 되는자 안 되는자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등기가 되는자 안 되는자. 그래서 요걸 한번 싹 일단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예약집 정리되기 전에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잡아요. 그럼 자인 법인은 모두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자가 돼.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외국인도 결론적으로 자연인이죠. 그럼 외국인도 등기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단 give and take야. give and take.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등기 신청 적격자를 불인정하면 우리나라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give and take. 상호 보호의 평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필사한 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게 이제 등기 신청 적격한 능력을 푸는 거예요. 분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특히,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구로동 조기축구회가 있어요. 그러면 구로동 조기축구회는 어때요? 비법인이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흥국 조기축구회 총무야. 저기 구미에. 우리 뭐 병삼이가 뭐 회장님이야. 그래서 아유 교수님 언제 이제 병삼이가 저보다 우리가 한참 어리거든요. 그래서 뭐 형님 간사로 들어오세요. 총무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나 뭐 언제 뭐 일요일날 축구하는데 내려가냐 막 그러더니 와 주시기만 하고 가끔가다 술 먹을 때 한 번씩 내려오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면 구로동 조기축구회가 뭐가 돼? 읽어봐요. 등기 명인이 되는 거야. 그럼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구로동 조기축구회 회장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게 법정 동기거든. 그럼 법정 동기는 A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사동이라는 거예요. 구로사동은 어때요? 자치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로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울특별시는 법인이죠. 법인 중에 뭐가 된다? 공법인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2.5점짜리니까 그럼 뭐 믿고 가서 하면 돼.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요 등기 신청 적격자 이런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민법상 조합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누가 나올 것 같아? 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커. 학교명은 어때? 영조물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영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예요? 학교명 자체는 안 돼. 그러면 연세대학교 돼야 안 돼? 안 돼. 연세대학교 재단은 한백이야. 한백으로 등기돼요. 그럼 서울시립대학교 뭘로 등기될까요? 서울특별시.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등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국가명으로, 즉 대한민국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어떤 출신이 있다 생각한다면 저 인천대학교 등기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천대학교 자체로는 안 돼. 그럼 뭘로 등기될까요? 재단이 아니야. 저 국립대학교로 바뀌었어. 그래서 작년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로 등기된다?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두고 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밑줄을 딱 끊어요.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줄 서놓고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우리 적고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나 A적으로 여기 이제 시험에 비법인 재단도 포함제예요. 포함. 그래서 올해 이제 학교명 아니면 요 박찬호 장학회라든지 구로동 조기축구회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죠. 옛날에 에피소드 하나 있었네요. 읽어봐요. 등기 신청 적격 거꾸로 하면. 부적격자 그러면 되잖아.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 거꾸로 읽어봐요. 그랬더니 객적, 정신, 기능 이렇게 되네. 어디 출신일까요? 공군 출신이야. 공군 출신이. 공군은 거꾸로 읽어요. 우리 여자분이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뭐 영통이 여 앞에 앉아서 거꾸로 읽어봐를 때 무조건 거꾸로 읽어. 그러니까 애국인 그러면 뭐 인국에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화면이 거꾸로 보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적격자 반대말은 부적격자죠. 그럼 부적격자를 확인하러 가자고.
자, 고정되는 경우, 여기 이제, 자기가 딱 줄을 쳐놔요. 태아 줄 쳐놔요. 태아 줄 쳐놓고, 자, 태아도 자주 출제됩니다.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학설에 따른다면 해제 조건설에 따른다면 등기가 돼. 근데 우리 여기 분강편을 딱 펴놔요. 무슨 조건설? 정지 조건설. 판례에 따른다면 태아는 등기가 안 돼. 살아서 태어나야 등기를 인정해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설이거든. 그래서 우리 학설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써놔요. 학설은 해제 조건설을 취하고 있어. 해제 조건설. 자, 해제 조건설은 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봐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봐요. 자, 이게 이제 태아라고. 태명을 길동이로 지어봅시다. 자, 해제 조건설이 이거예요. 자, 봐봐요. 길동아, 네 앞으로 너의 집 한 채 아파트 등기해 놨다. 살아서 꼭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사산되면 어때? 말소해야 되겠죠.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죠. 그럼 실무는 번거로운 걸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무슨 조건설? 정지 조건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번 줄을 쳐놓고, 자, 학교는 뭐예요? 여기 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다. 저희가 낙서를 좀 해요. 영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 국립대학교 찾아서 국립대학교는 어때? 여기다 써봐. 국가 명의로. 국립학교는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재단 명으로. 그래서 딱딱 찾아서 마무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거든. 민법상 조합은 조합이 아니야. 그래서 찾아서 알아서 줄 거나요. 조합은 전원 명의로, 조합은 전원의 합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거든. 자, 합의 지분은 어떻게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요거 줄 쳐놔요. 작년에 또 민법에서 2.5점짜리야. 합의는 전부 미쳐 안 미쳐? 미치죠. 그럼 합의 지분에 가처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합의 지분에 가처분 들어갈 수 없어요. 공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합의 지분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2.5, 이게 2.5가 나온 거다. 자, 그러면 특별법상 조합, 아까 말씀했던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요걸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읍면 동의와 관련돼서는 읍면 동그라미, 읍면은 100% 등기가 안 돼. 자, 동리는 줄 쳐놓고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러면 예를 하나 써봅시다. 자,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그죠. 마천면.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자, 구로동 조기 축구회. 요 세 개를 다 사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축구회. 그러면 여기 뭘로 끝났죠? 마천, 면. 이거는 100%안 돼.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경상남도 함양군은 됩니다. 경상남도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두 자로 건지만. 법인 또 까먹었다. 세 자로 건지만. 본법인, 그렇죠. 두 자로 건지면 경남, 세 자로 건지면 경상도, 이러면 안 돼요. 자, 경상도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자, 경지와 상지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원도는 뭐를 합친 거죠? 강릉과 원주, 그렇죠. 그래서 원주가 서울시로 편입하려고 그래요. 경기도로 편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로 편입하면 원주가 없어져야 되는데, 원주는 경기도에 가까워, 강원도 쪽보다는. 그럼 결론적으로 강원도, 그렇죠. 강릉과 원주를 합해서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몰랐었어요? 아, 그러나요? 자,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그러면 이거는 등기가 되고, 함양군 등기가 되고요. 서울특별시 구로사동 줄잖아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돼. 이걸 무슨 동? 행정동의라고 돼. 자, 구로동 조기축구에서 구로동 법정동의입니다. 그럼 법정동의, 구로동 조기축구에는 비법인으로서 그럼 등기 명의는 누구가 되죠? 구로동 조기축구의 회장. 회장이 아니죠. 명의는 자체죠. 신청인은 누가 돼요? 신청인은 구로동 조기축구의 회장이 돼. 자, 그러면 비법인은 신청인과 명의는 일치, 불일치. 혹시 전자신청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신청을 해야 돼? 방문 신청. 거죠. 그래서 그거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시험에 다만 이제 나오죠.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로 동일하게 한 경우에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이 뭐를 바로 무슨 동이죠? 법정 동의라는 거. 그걸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면 36회 때는 요 부분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요 부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나올 거예요. 113페이지 찾아서요. 전자신청은 별표 5개가 아니라 하나. 옛날에는 연타로 4년차 출제가 돼서 근데 여기서부터 좀 확인할 거는 뭐예요?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 써놔요. 등기 신청의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전자 신청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두고 전자 신청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문으로. 자, 그러면 지문으로 나와봐야 뭐예요? 자, 3개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면 돼요. 자, 전자신청 그러면 미리 무슨 등록을 해야 돼? 첫 번째 논점을 첫 번째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사용자 등록을 하니까 어때? 직접 출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직접 출석을 해야 돼.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 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관할의 제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자신청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관할의 제한은 없어. 근데 단 무슨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 요걸 잘. 그럼 사용자는 몇 자죠? 3자. 그래서 3년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자고. 자, 사용자 등록을 했어. 그래서 2단계로 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봐죠.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뭐예요? 바로 비법인이야.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박찬호 정확히 요거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전자신청이 대리신청이야. 대리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거기다 써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신청할 수 있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대리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격자 대리인이 누굴까요? 변호사, 법무사. 그럼 올해 나와봐야 요 2개, 둘 중에 요거 1하고 2, 요 정도만 우리가 해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안 해도 돼. 그래서 요거라도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그러면 전자신청 미리 무슨 등록을 해야 돼? 사용자 등록, 무슨 출석, 직접 출석. 관할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 요거 딱 깨워놓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도 자유고 안 읽어봐도 돼. 안 읽어봐도 되고요. 그러면 자기가 어제 A4 용지에다가 뭐예요? A4에다가 어디에다 딱 정리 정돈을 해. 나중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걸 찾아야죠. 전자신청. 여기 빨갛게 행강편을 쳐놔요.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자,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와봐야 가로 1하고 가로 2 정도. 혹시 하나 출제된다면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 몇 년? 3년? 그 정도. 그러면 나머지에서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라도 딱 잡아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쭉 나오죠. 자, 요쪽 찾아봐요. 자, 등기 신청의 정보의 접수 시기 4번을 한번 찾아봐요. 쭉 가서. 자, 요거 다시 한번 숙제하자고요. 자, 우리 저장은 뭐예요? 접수 시기는 저장이죠.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은 작년에 민법에서 출제를 했어. 등기신청은 그러면 점산 정보 처리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직에 전자적으로 저장될 때 등기신청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미 한번 출제됐고 우리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보지 마세요.
깨끗해봐야 등기법 몇 개 지금 나와요? 12 곱하기 5 해봐요. 60개. 그래, OX 문제야, OX. 근데 출제원이 요즘은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고 소유권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등기 신청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거에서 전자신청 하나 집어넣고 방문신청 두세 개 집어넣고 출제원은 그러면 뭐예요? 12문제 취급을 받으니까 뭐예요? 12문제 취급을 받으니까 뭐 우리 수능 12문제 취급을 받으니까 많이 내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포괄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보존 등기, 정여, 매매 이런 걸 내거든.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독 문제로 잘 안 출제돼. 근데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조금 전에 배웠던 등기 신청 적격화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 등기 신청에 당사자가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여기도 작년에 2.5점짜리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번 잡아보죠. 거기에다 딱 써놔봐요. 114페이지.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뭐부터예요, 그럼?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칙은 뭐예요? 공동. 원칙은 공동 신청이야. A는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뭐예요? 보면 작년에 이게 이제 출제됐어요. 자, 봐봐요. 자, 공동 신청인 것을 골라라. 이걸 골라라. 문제가 이거야. 공동 신청인 것을 골라라. 이걸 출제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네 개는 무슨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이겠지. 그래서 단독 신청을 특별히 별표 3개 놓고 워낙 단독 신청이 자주 출제되거든. 자, 그러면 공동 신청과 관련된 권리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이지. 그러면 시험은 어디에서 나와? A에서 나오죠. 단독 신청을 찾아서 여행을 딱 떠나보자. 그래서 어제 싹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동 신청의 A가 무슨 신청이 있다?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 찾아서 자, 116페이지. 그래서 뭐예요? 공동 신청의 A외의 행간편 써놓고 별표 3개를 딱 주노라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잡아봐요. 자, 단독 신청은 일단 뭐예요? 무슨 성이 확보되면 단독 신청일까요? 일단 써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 등기의 진정성 보장. 단독 신청이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에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 표제부 등기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이거 사실은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에요. 그러면 하나 예를 자기가 잡아놓으면 돼. 자,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자, 수용의한 등기. 수용은 누가 적을까? 단독 신청이네. 자,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여기 대표적인 뭐 읽어봐요. 상속 등기네.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애를 달아 놓는 거야, 하나씩. 자, 그러면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럼 멸실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요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쳐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속썩이는 게 단독 신청에서 제일 속썩이는 것은 뭘까요? 이 판결의안 등기야. 판결의안 등기. 그래서 판결의안 등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놓고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등기 신청이 있어서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는 경우 권리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고 밑줄을 쫙 끊어. 또 한샘 국어 선생 같네. 자, 신청하는 것이로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거나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줄쳐놔요.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경우 줄쳐놓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번을 따로 별표 하나 특별 관리하라. 판결의안 등기. 자, 판결의안 등기는 뭐예요? 판결의안 등기. 자, 판결은 다 무슨 성은 확보되죠? 진정성은 확보되죠. 그 옆에다 써요. 자, 판결의안 등기는 옆에 하나 딱 써서. 자, 네 가지를 쓸 거예요. 첫 번째. 판결은 누가 내려줘요?
등기의 진정성. 법원이 내려주죠.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나? 보장 가지고는 안 돼. 뭐까지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판례가 참 판결이 아주 중요해. 집행문까지 부여돼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기본이 무슨 판결이 돼야죠? 그러면 봐봐요. 확정 판결은 다 해왔죠. 자,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은 뭐예요? 세 종류가 있죠. 이행, 하행, 형성. 이걸만 확정 판결의 종류를 적어놓고 확정 판결의 종류를 세 가지를 딱 적어봐요. 자기가 필사를 한번 해봐야 돼. 이행 판결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거든. 자, 이행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은 강제 집행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확인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얘는 강제 집행력을 부여받아야 돼. 집행문을. 집행 권한을. 그러면 형성 판결은 공동이 단독이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판결의 한 등기 원칙 그러면 뭐만 단독 판결이야? 이행 판결에 한해서. 그래서 요거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읽어봐요. 이단 그래서. 근데 요 보면 요 형성 판결 중 나쁜 놈이 하나 있어.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나쁜 놈 하나가 근데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놔봐요. 봐봐요. 자, 두 사람이 A하고 B가 있어요. 지분이 2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이죠. 근데 A라는 사람이 5분의 4라고 우겨요. 저 사람은 5분의 1이죠. 그럼 한 붙어야 되겠죠.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 그러면 A가 성사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만큼 패소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판결문에 A 지분, B 지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판결 써가지고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래서 요거 암기 코드 딱 정해놔요. 읽어봐요. 공단. 그죠. 자, 근데 요 놈은 또 예의적인 측면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 판결에 한 신청은 신청은 누가 하죠? 신청인을 잡아야 돼. 세 번째, 신청인. 그럼 신청인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원칙. 성소한 등기. 성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성소한 자만이. 그러니까 성소한 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패소한 자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 성소한 자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포인트가 하나 더 적어야 완벽하게 이제 판결에 한 등기 공식이 끝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기판력. 그러면 기판력이란 현재 받아쓰기 한번 해봐요.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 다시요.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항상 단독 신청이 나오면 얘가 사고 치거든.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에서 우리 암기 코드 하나 정해놔요. 일단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원칙은 누가 신청해요? 성사한 자. 성사만이 원칙적으로 신청해요. 그런데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 패소한 자 모두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기판력과 관련돼서 우리 잡아야 돼요.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제공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또 제공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성사한 등기 의무자가 있어. 자,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어때요?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받아서 이 등기 필정을 받았어. 판결서를 받았죠.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판결은 원칙적으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A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라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이제 요거 찾아서 이제 저희가 뭐 찾지 않더라도 오늘 집에 가셔서 판결에 한 등기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딱 잡아둘 필요가 있거든.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 보장 강제 집행력.
집행력이라고 그러는 게 낫겠네요. 강제 집행력이 있어야 되고, 확정 판결의 종류는 그러면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은 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거든. 그래서 이단 나머지는 공동 신청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유물 불허할 판결은 A로 단독 신청이고 성사한자, 패소한자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신청인은 누구죠? 성사한자. 근데 A적으로 패소한자도 가능한데 있어 없어? 있어. 이 부분이야.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 판결은 누가 내려줘요? 법원. 그럼 진정성이 확보되나 단성사한 등기 의무자. 요게 15번 정도 출제 예상이 설정됐어. 이게 성사한 등기 의무자. 등기 필정보 제공이라는 거. 요거. 그러면 이제 없어. 그럼 요걸 찾아서 자기가 뭐의 행강편을 딱 닦아놓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찾아서. 그러면 여기 상속 줄잖아요. 자, 상속이야, 상속인이야. 상속이야.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3번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동그라미, 가처분 명령 정본 동그라미. 그러면 가승낙서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명령 정본 진정성이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 되네. 그래서 요거 행강편 요거 닦아놔요. 가처분 명령 정본 전부 찾았어요?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로 장난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잡고요. 자, 5번은 뭐 따라갈 필요가 없네요. 자, 그래서 자,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분합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변경, 요거 표제부죠. 소유권 보전,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있어 없어요?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뭐예요?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수강생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용료가 있었죠. 이용료가 이다해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명하죠. 이게 바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면 이용료와 이다해는 같은 사람이거든. 대표적으로 개명이야.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러면 대표적으로 개명을 잡으라고. 이거는 세 개가 뭐예요? 와야 돼. 자, 단독 신청이다. 자,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요거 좀 이따 우리 또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개명, 단독, 대의,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9번. 요 9번이 조심해야 돼. 9번 별표 하나 다 해놔요. 자, 9번과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가 봐서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봅시다. A가 B한테 1억의 전세에서 전세권을 설정해줘서 저 사람은 전세 완자, 소유산 설정자죠. 설정자. 요 B라는 사람이 막 울고 가요. A 주인한테 가서 나 전세금 반환해주세요. 전세금 반환해주세요. 전세금 반환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더니 아버님이 이독하셔서 병원비 마련이 뭐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환해줬어. 반환해주고 나서 자, 뭐 전세 그 1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자, 전세금,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 정서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쁜 주인이거든. 그러면 전세계약서 반환 정서를 가지고 뭐 이주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절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면 무슨 절차만 받고? 여기 봐요. 공시채고. 그래서 공시채고와 무슨 판결만 받아서? 재검 판결만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에다 줄쳐놔야 돼요. 그러면 행방불명이 됐더라도 공시채고와 무슨 판결만 받아서? 재검 판결. 재검 판결. 이게 뭐 읽어봐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줘. 자, 그러면 행방불명이 되면 쫓아 어디로 가야 돼? 법원으로 쫓아간다고. 자, 우리 남편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방불명이 됐고, 그러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공시채고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6개월이 내면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수표를 잊어먹어서 5억짜리 수표를 지금 5억짜리 수표를 잊어먹었어요. 분실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쫓아가야 돼? 은행 또 은행 믿어서도 안 돼. 또 어디? 경찰서 또 법원으로 가야 돼. 내 5억짜리 뭐예요? 5억짜리 수표를 분실했으니까 뭐예요?
공시채고 주순 사람 뭐다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1개월이 지나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져. 그 이후에 뭐에 변형하면 그래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예요? 뭐 문제 먹으면 일단 경찰서, 은행,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야 돼. 수표는.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 사람이 분실되는 거나 뭐예요? 수표가 분실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정사, 전세 계약서가 있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폐지돼 버려서. 뭐만 돼요? 읽어봐요.